자, 그 다음에 세븐 세그먼트 코드. 세븐 세그먼트. 이거는 여러분들 LED 저 시계에 있는 거 있죠? 저거 코드가 바로 세븐 세그먼트 코드예요. 저 LED 시계. 아, 여기다 쓸까요? 자, 세븐 세그먼트는 7조각으로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러면 조각이 몇 개예요? A 세그먼트, B 세그먼트, C, D, E, F, G. 예, 요걸 우리 세그먼트 이름을 붙여놨어요. A 세그먼트. 그래서 7개 세그먼트가 있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7개가 아니에요. 더 많아요. 몇 개가 더 붙냐면요. 여기에 소수점 표현하는 P, 그 다음에 온도 표시하는 세그먼트, 그죠? 요즘 온도계를 뭐 표시하기 위해서 몇 도, 그거 표현하기 이렇게 해서 사실은 2개가 더 붙어 있어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온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수점, 그죠? 뭐 35.45 이거 요거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소수점. 또는 또 뭡니까? 지금 온도가 현재 35도 C. 그죠? 요거 표현할 때. 그래서 저거까지 보통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숫자만 표현하는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조각 7개만 있었으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근데 이름을 옛날에 쓰던 걸 갖다 또 바꿀 수 없다는 거죠. 9 세그먼트라고 또 붙일 수 없으니까 그냥 7 세그먼트 요거 LED 표현을 해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일 때는 뭡니까? 자, 0일 때는 요거죠. A 세그먼트 ON. 이러면 0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값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A, B, C, D, E, F, G. 그죠? 이렇게 됐으니까 0일 때는 뭐예요? A ON. 그 다음에 B ON. C ON. D ON. E ON. F ON. G OFF.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세븐 세그먼트 코드. 자, 이렇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뭐 사람이 자꾸 뭐 만들다 보면 요것도 편하다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요거 꺼지고 0을 넣어줄 때 이게 켜지게 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1을 넣어줄 때 켜지게 하는 게 여기 2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ED 소자 쓰실 때 여러분들이 잘 보고 데이터북을 잘 보고 표현해야 됩니다. 1을 넣어줄 때 켜지는 LED가 있고요. 0을 넣어줄 때 켜지는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실 때는 미리 데이터북을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세븐 세그먼트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1, 그죠? 0, 1, 그 다음에 2, 그죠? 3, 그 다음에 4, 맞아요?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여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만든 사람 마음인데 있네요. 네. 6 바다가 이렇게 되면 7, 8, 9는 또 없죠. 6은 있는데 있네요. 네. 9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 이거 가지고 A, B, C, D도 막 표현하는 게 있어요. 굳이 한다면, 그죠? A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하여튼 뭐 F도 표현하고요. 16진수까지 표현하려고 요거 가지고 막 해갖고 이거는 이제 표준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이제 막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자, 세븐세븐트는 LED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뭐 약자예요? LED가 뭐 약자예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약자입니다. 빛을 발하는 다이오드예요. 우리가 심볼로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빛이 나온다 해서 이게 다이오드거든요. 다이오드에서 빛이 나오면 이거는 LED입니다. LED. 그냥 다이오드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발하는 소자가 LED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저거가 아주 귀하게 지금 LED 시계가 있는데 요즘 시계가 다 어떻게 나와요? LED가 아니고 어떤 시계 디스플레이가 다 뭐가 있던가요? LED가 아니고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CD,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죠. 액정으로 들어가 있죠. 액정. 이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LED는 빛을 발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LCD는 뭐냐면 빛을 흡수해요. 빛을 흡수해갖고 흡수된 자리에 검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LCD는 어두운 데서는 숫자가 안 보여. 디스플레이가 안 돼. 왜?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흡수해야 되는데 빛을 흡수해갖고 검정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안 돼. 그냥 밤에 LCD 시계는 안 보여. 밤에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요즘은 LED 시계가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국제시장 가가지고 LED 시계 찾는다고 내가 아주 막 사방을 다 돌아다녀서 겨우 구했는데요. 독일제. 왜 그게 필요하냐면 밤에 시간을 확인하고 싶은데 LCD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 빛이 없기 때문에 시계 값을 시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LED는 저 깜깜한 밤에도 빛을 발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일부러 시계를 대래 역발상이죠. LED 시계가 더 귀해요. 더 편리해요. 사실은 우리 밤에 시간을 봐야 되는데 LCD 시계 잔뜩 있으면 뭐예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밤에. 그래서 저는 대래 우리 학생들한테 야 LED 시계를 만들어 봐라 한번. 아주 정교하게 시간값이 정확하게 되는 스마트폰도 안 보이잖아요. 밤에 시간을 확인하는 뭐 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스마트폰 차들로 또 불을 켜야 되잖아요. 스마트폰 차 뭐 옆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대래 여러분들 벤처기업 뭐 이런 거 할 때 대래 LED 시계를 갖다가 아주 이쁘게 디자인해가지고 팔면 대래 수요가 그냥 틈새 시장이죠. 그죠? 밤에 내가 시계 보고 싶을 때 LED 시계. 근데 LED 시계 굉장히 귀해요. 왜? LCD밖에 지금 왜 그 판매가 안 되고 있냐면 이게 전력 소모가 작거든요. 근데 요거는 전력 소모가 커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커가지고 지금 이게 시장에서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래 밤에 보고 싶을 때는 이 LED 시계가 더 필요하거든요. 전력 소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밤에 내가 시간을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틈새 시장으로 이런 거 잘 만들면 대래 장사해요. 그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것도 한 10몇만 원 주고 샀어요. 시계, 그 탁상 시계. LED로 만든 거예요. 그 대신에 디자인이 예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여러분들 뭐 장사할 거 없다, 뭐 아이템 뭘 해갖고 내가 뭐 장사 한번 해보지 하는 생각이 있을 때 LED 시계를 진짜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죠? 그 졸업할 때 캡스톤 디자인 해가지고 논문 같은 거 하나 쓰고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LED 시계를 한번 이쁜 디자인을 갖다가 한번 그래가지고 잘하면 그 다음에 졸업하고 회사 차려가지고 한번 장사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하고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컴퓨터가 있으면 우리가 메모리를 달죠.
자, 이거 연결을 하게 메모리하고 컴퓨터하고 이제 연결을 이제 우리가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신호가 뭐가 있냐면 세 개의 버스가 필요합니다. 세 개의 버스. 세 개의 버스. 자, 요게 어드레스 버스. 이거는 여기에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간을 표현하는 게 어드레스입니다. 어느 위치의 값을 내가 읽고 쓰겠다, 그죠? 그 공간을 알려주는 주소를 알려주는 버스가 어드레스 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을 주고받기 위한 버스가 데이터 버스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갔다 왔다는 버스예요. 내용물. 요거는 어느 위치, 요 위치냐, 요 위치냐, 요 위치냐. 위치를, 로케이션을 갖다가 알려주는 게 어드레스 버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필요한데 컨트롤 버스입니다. 컨트롤 버스는 뭘까요? 자, 위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읽고 쓰고 이렇게 되고 그럼 컨트롤은 뭐죠? 지금 내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읽겠다, 쓰겠다. 방향. 네, 컨트롤이 이제 방향이죠. read or write. 그죠? 여기 우리가 어느 게 리드일 같아요? 컴퓨터가 어드레스 버스 메모리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걸 갖다가 리드라고 하나요? 보통? 자, 방향을 컴퓨터가 이쪽으로 집어넣었을 때를 뭐라고 할까요? 리드일까요? 라이트일까요? 네, 항상 뭐냐면 메모리는 이거는 수동이죠.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실제로 주체는 뭐예요? 컴퓨터죠.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 보시면 돼요. 컴퓨터가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는 write, 읽을 때는 read. 네, 됐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도 합니다. writing. 서서 집어넣는데 writing. 그 다음 read out. 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을 씁니다. writing, 집어넣죠. 컴퓨터가 메모리에 데이터 집어넣는 게 write, 안에 집어넣죠. writing. 그 다음에 읽어낼 때는 메모리에서 데이터 읽어낼 때는 read out, 읽어서 끄집어냈죠. 그죠? read out. 네.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서입, 일본 책을 번역한 사람들은 서입이라고 이렇게 쓸자, 집어넣을 입자. 그 다음에 이건 독출, 읽을 독자, 끄집어낼 출자. 이렇게 해서 요 한자를 쓰는 사람들은 일본 책을 번역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출, 서입. 이건 우리가 안 쓰는 말인데, 저 한자를 막 일본 사람은 저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 한자를 쓰고 있으면, 아, 일본 책을 번역했나 보다. 이 책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메모리 용량은 요거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 버스가 16개 있다고 그럽시다. 내가 미리 시간 맞춰놔서 알람을 이제 5분 정도 더 하시면 돼요. 이제 수업을. 자, 어드레스 버스가 16개고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가 8개. 그 다음에 이거는 컨트롤 버스는 1개 가지고 나타낼 수 있겠죠. 요거 0이면 리드, 1이면 라이트, 그죠? 한 비트만 있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개 가지고 0일 때는 뭐 리드, 1일 때는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 메모리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요게 달리는 메모리가. 자, 일단 데이터 버스가 중요합니다.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가 갔다 왔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각 요 주소 위치에, 로케이션에 8비트가 저장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폭이 요걸 데이터의 메모리의 위드스라고 그럽니다. 폭. 데이터의 폭. 요걸 어디 위드스. 즉 이게 뭐냐면 8이란 뜻이에요. 요게 지금 데이터 버스가 8이면 그럼 지금 컴퓨터는 어떻게 써요? 64비트죠. 데이터 버스가 몇 개 필요해? 64개로 돼 있어요. 64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몇 비트 컴퓨터, 8비트 컴퓨터 하면 데이터 버스가 8개 있다는 뜻이에요. 16비트 컴퓨터는 데이터 버스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16개 있다는 거예요. 왜 버스란 말을 쓰냐면 데이터가 동시에 같이 가죠. 8명을 동시에 싣고 가는 버스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
그래서 버스란 말을 씁니다. 같이 싣고 가는 버스로. 버스에 실어가지고 같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버스란 말을 씁니다. 버스. 데이터 버스 8비트 8명을 싣고 가는 거예요. 버스가. 어드레스 버스가 그러면 16개 딱 하면 이 주소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주소가. 이게 표현할 때 16비트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가장 낮은 거는 뭐예요? 16비트면 헥사로 몇 비트? 디지트가 몇 개? 헥사로? 헥사가 4비트 필요하죠. 그러면 16비트는 헥사로 몇 개 자릿수로 표현하면 돼요? 4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 16을 4로 나눠주면 4죠. 그러니까 헥사로 가장 낮은 주소는 뭡니까? 0000번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높은 주소는 어디에? 전부 다 1이니까 뭐야? 4비트씩 쪼개면 되잖아요. 4비트 전부 다 1이 4개가 다 1이면 뭐야? 그죠? 맞아요? 예. 네. 그럼 이 용량은 얼마가 될까요? 아까 킬로로 얘기한 몇 K 메모리 용량이니까 요게 2의 16승이니까 요거의 용량이 그럼 요거는 2의 6승 곱하기 2의 10승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2의 10승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킬로. 2의 6승이 얼마? 64죠. 그래서 요 놈은 64 킬로. 그 다음에 8비트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8비트를 1바이트라고 그럽니다. 1바이트. 8비트를 1바이트.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바이트일 때는 대문자 B, 비트일 때는 소문자 B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 메모리 용량이 64KB 메모리 용량이라는 겁니다. 네? 64KB. 요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64kB 비트입니다. 비트. 소문자 B일 때는 이건 이제 IC, 그 반도체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대문자 B는 바이트, 소문자 B는 비트. 예. 바이트는 뭐냐? 8비트의 묶음을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 그러면 8비트 묶음을 유학 나온 김에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비트 묶음을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4비트 묶음을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최초의 컴퓨터가 4비트 컴퓨터라고 그랬죠. 인텔에서 i4004입니다.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4비트입니다. 4비트. 자, 그래서 이 4비트 묶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니볼이라고 해요. 니볼. 한 비트는 빗. 4비트는 니볼. 네, 니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거의 안 쓰잖아요. 요즘 4비트 묶음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8비트. 8비트는 아까 얘기했죠? 바이트. 자, 그 다음에 16비트. 16비트는 뭐라고 그럴까요? 안 들어봤어요? 16비트? 워드. 근데 이거는 이제 표준이 아닙니다. 표준이. 바이트까지는 이거는 표준입니다. 서로. 이거는 뭐 따지도 묻지도 않고 이거는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워드 버튼은 32비트 컴퓨터면 32비트가 워드예요. 내가 지금 64비트면 64비트가 워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준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8비트 컴퓨터 시대일 때는 8비트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16비트를 워드라고 그랬어요. 8비트가 기본이고 16비트는 그거 2배 된 걸 워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32비트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름을 한번 장명을 해보세요. 32비트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16비트 워드인데 더블 워드. 네, 더블이 2배란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two words. 이러하면 이게 two 복수가 돼야 되죠? 더블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요 복수형 S 붙이면 안 돼요. 더블에는 복수 S를 붙이면 안 돼요. 그 뒤에 나오는 명사에다가. 그래서 S가 없죠. 더블 would. 그럼 64비트는 뭐라 하면 될까요? 따따블? 따따블? 네, long wood라고 그래요. long wood. 하여튼 뭐 이렇게 붙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16비트를 보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2비트를 보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돼 갖고 이게 30비트라면 이게 30비트라면 64비트가 더블 보드가 되겠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는 표준이에요. 그렇지만 꼭 16비트를 모드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32비트 컴퓨터를 가면 32비트 컴퓨터를 모드라고 하고 두 개씩 더블 모드, 롱 모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여기는 표준이 아닌데 하여튼 워드, 더블 모드, 롱은 많이 쓰는 거지만 16비트가 모드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여기까지.